안녕하세요. 네, 떠나고 싶은 그대에게 김성현입니다.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 한 남자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야기는 2006년으로 돌아갑니다. 2006년 배낭을 메고 한 소년이 한국을 떠났습니다. 인천에서 배를 타고 중국으로 갔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홍콩, 마카오,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미얀마, 방글라데시를 거쳐서 인도로 갔죠. 인도 옆에 어떤 나라 있는지 아시나요? 파키스탄으로 갔고요. 파키스탄에서 이란, 지도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데 사실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란에서 터키,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에서는 비행기를 타고 독일로 넘어갔습니다. 독일에서 서유럽을 한 바퀴 쭉 돌고 왔고요. 그리고 서유럽에 있는 나라들을 본 뒤에 동유럽으로 가서 동유럽에 있는 나라들을 쭉 한 바퀴 돌고 왔어요. 그 위에 발트 3국이라고 이름이 좀 낯선 나라들이 있습니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3개 나라가 있고요. 에스토니아에서 러시아로 들어가면 이 러시아의 여행자들이 꼭 타고 싶어하는 기차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시베리아 횡단 열차라고 하는 그 기차를 타고 쭉 4박 5일을 달려서 이르쿠츠크라는 도시로 갔고요. 이 이르쿠츠크에 그 유명한 바이칼 호수가 있습니다. 바이칼 호수에서 마지막으로 그의 여행을 정리한 뒤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8개월간 35개국을 여행한 거고요.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제가 아주 소심한 성격이었어요. 보통은 이런 장거리 여행, 장기 여행을 떠나는 계기가 아주 멋지잖아요. 큰 꿈을 가지고 포부를 가지고 내가 한번 세계를 일주해 보겠다, 유라시아를 한 바퀴 돌고 오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행을 시작하는데 저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주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이었거든요. 그런데 대학 전공을 잘못 선택해서 아주 리더십이 있는 그런 사람이 가야 하는 전공으로 갔어요. 3학년을 마쳤는데 그 이후에 제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이과를 졸업하고 나서 내가 어떤 그룹에서 리더로 일하기에는 저는 늘 얼굴이 빨개지고 남들 앞에서 말도 못하고 그냥 뒤에 숨어있기를 좋아하는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고, 그렇다고 지금 와서 대학 3학년까지 마친 뒤에 이 학교를 졸업을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디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을 떠나서 도망을 간 거죠. 그렇게 도망을 가서 휴학을 하고 8개월 동안 35개국을 보고 오면 그럼 도대체 인생에 뭐가 남을까요? 조금 더 옛날 이야기로 갈게요. 제가 대학에 가기 전 저는 아주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럼 모범생의 인생은 행복할까요? 고개를 절레절레 저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범생이었는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5손가락 안에 꼽는 꽤 좋은 성적을 거두었지만 제 인생이 행복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요?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한 게 아니었으니까. 저는 겁이 많았잖아요. 겁이 많았기 때문에 학교에 숙제를 안 해갈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숙제를 합니다. 친구들은 가끔 땡땡이도 치고 야간 자율학습을 빠져서 자기네들끼리 놀러 가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럴 만한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앉아 있습니다. 마지못해 책장을 넘기고 해야 하는 숙제를 하고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라고 하니까 계속 해요. 시험 결과가 안 나오면 저희 때는 체벌도 했잖아요.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열심히는 살았는데, 근데 인생이 내가 원하는 방향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모범생처럼 살면서 더불어서 제가 정말 경직된 삶을 살았다는 걸 뒤늦게 알았던 게요, 지금 돌아보면 약간 강박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머리를 감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자라는 걸 제 머리에 썼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슬리퍼만 신고 집 밖으로 나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늘 완벽하게 샤워하고 머리까지 정리하고 준비가 다 되고 나면 양말 신고 신발까지 갖춰 입어야만 나갈 수 있었어요. 집 바로 앞에 있는 슈퍼에 갔다 오더라도. 그렇게 좀 완벽을 추구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내 삶이 내가 원하는 것과 너무 다르고 더 이상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느낀 대학교 3학년, 절벽 앞에
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느껴진 거죠. 허무하더라고요. 열심히는 살았거든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난 뭐가 될지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려움을 피해서 한국을 떠나 도망을 갔는데, 그런 저의 삶을 위로해 주었던 건 무엇인가 하면 하늘의 푸르름이 저를 위로해 주었고,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쳐 지나가면서 위로해 주었고, 꽃들이, 낯선 풍경과 난생 처음 보는 외국인들이 저의 삶을 보듬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참 따뜻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도 제가 몇 시에 일어나야 된다 이런 강박적인 거 하나도 없잖아요. 때론 피곤하면 10시에 일어나도 되고요. 오늘 하루 뭐 해야 될까요? 내가 해야 하는 숙제도 없고 내가 가야 하는 학교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난생 처음으로 슬리퍼를 신고 집 밖으로 나갔는데 기분이 어땠는지 아세요? 너무 좋더라고요. 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구나. 몰랐거든요. 머리 안 감고 그냥 모자 푹 눌러 쓰고 나가서 그렇게 낯선 길들을 돌아다니는데 내 삶이 너무너무 좋아지는 겁니다. 모든 경직됐던 어깨의 근육들이 풀리고 마음의 긴장감이 풀리니까 그때 비로소 제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왔는가 하면, 아, 진짜 행복하다.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한국에서 때로는 1등하고 때로는 좋은 선물 받고 착하다, 모범생이다, 칭찬받아도 한 번도 채워지지 않았던 이 감정이, 이 마음이 그때 처음으로 행복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침마다 눈 뜨면 제 마음에 설렘이 있습니다. 여행 중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하늘, 바람, 별, 햇살, 비, 사람, 친절, 감동, 우정, 그리움, 감사, 소중함, 추억, 기대.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여행이 저의 삶에 주었던 선물들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한국에도 다 있는 거더라고요. 한국에 하늘이 없나요? 한국에도 바람이 불고요. 한국에도 별이 조금 보기 어려워졌지만 있고요. 햇살이, 비가 내리고, 한국에 사람이 있죠. 친절함이 있고 감동과 우정과 그리움이 여전히 이곳에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곳에서 앞만 보고 달리는 동안에 저것들이 하나도 안 보였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저것들은 공짜라는 거죠. 저것들은 부자들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힘이 센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뭔가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해 준비된 게 아니었어요.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저는 바보같이 한국을 떠나서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35개 나라와 더불어서 제가 많은 나라들을 다녀서 지금은 여행한 날수가 500일이 넘어가고 여행 다녀온 나라들이 한 50여 개 나라가 되는데, 그곳들로 자꾸만 떠나는 이유는 사실은 제가 어리석어서입니다. 지혜로우신 분들은 한국에서도 이걸 발견하셔요. 오늘도 푸른 하늘 보면서 행복하시나요? 우리 모두 똑같은 하늘 아래 있었는데 누구는 그 하늘 보면서 행복했는데 누구는 그 하늘 보면서 아무 감흥이 없었어요. 누군가는 내 볼에 오늘 바람이 스쳐 지나간 걸 압니다. 그 바람이 마음까지 불어오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가라앉았던 기분을 확 띄워줘요. 날개가 달린 것 같죠. 인생이 순간 확 행복해지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떠나요. 결혼도 했어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 제가 매년 빠짐없이 꾸준히 떠나고 저희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는 거 보면 주변에서 잘한다고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한국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삶을 저는 틀리지 않고 다르다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좀 더 준비가 되어 있고 저처럼 용기가 채워져 있는 사람들은 떠나라고 제가 계속해서 권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곳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새로운 곳에서 인생을 살펴볼 때, 새로운 곳에서 지금이라는 시간을 해석할 때 우리의 행복지수가 달라지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나 자신이 소중해지기 시작하고 비로소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되었던 저의 삶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제가 끊임없이 떠나고 저의 떠난 이야기들을 다른 분들께 들려드리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다가 아니라 다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행은 조금 다른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제가 매년 떠난다고 해서 안 떠나는 분들의 삶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들은 한국에서 지혜롭게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인데 저처럼 떠남을 통해서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분들도 의외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한국에서 학습한 가치관과 내가 실제로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른데 그런데 여행이 내가 갈급했던 그래 이런 삶을 살아도 돼 라는 목소리를 들려줄 때가 있거든요. 하늘, 바람, 별, 햇살, 비, 사람, 친절, 감동, 우정, 그리움, 감사, 소중함, 추억, 기대 이런 것들을 지금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지금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그렇다면 축복받은 겁니다. 지금 갖지 못하셨다면 잠시 떠나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참 많이 들은 표현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 나중에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맞습니까? 맞습니다. 돈을 모아야지. 돈 많이 모아야지. 그래야 나중에 집도 사고 결혼도 할 거 아니니. 맞나요? 맞아요. 그런데 이 두 문장에 두 표현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이야기가 뭐죠? 저는 나중에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것입니다. 한국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들이 나중에 현재를 자꾸 희생시키고 있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나중에 저도 나중에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미래는 현재로 잘 오질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나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나중만을 바라보다가 미래를 현재화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를 드리게 되는 거죠. 물론 미래는 소중하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 희생되는 현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여행을 통해서 저의 삶에 던져보게 된 질문인 것입니다. 미래 말고 현재에 조금 더 집중하자. 그렇게 제 삶의 포커스를 바꿔놓고 오늘 나의 삶에 집중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택한 것이 저에게는 여행이고 떠남입니다. 현재를 선택하라는 이야기는 저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너무 흔한 이야기죠. 몇 문장을 찾아볼까요? Seize the day, 그 유명한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에 나왔던 카르페 디엠 마찬가지죠. YOLO, You only live once라는 문장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오늘 한 번밖에 없는 이 하루, 지금 한 번밖에 없는 이 순간에 좀 더 집중하고 이 순간에 조금 더 행복해져 보자는 것이죠. 현재 개같이 살아라. 혹시 어디서 보셨습니까? 해변의 카프카라는 작품에 있고 박웅현 선생님께서 8단어라는 강연을 하실 때 그 8단어 중에 한 단어로 현재 개같이 살아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저는 이런 문장들에 가슴이 뛰는 겁니다. 맞아. 그래. 현재 좀 개같이 살자. 한국에서 개같이 산다 그러면 욕 같은가요? 개처럼 집중하자는 거예요. 내 앞에 사료가 주어졌을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 사료만 먹으면서 너무 맛있어. 너무 좋아. 내 주인이 하루에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서 그 문을 열 때 그 주인을 바라보면서 꼬리 흔드는 거에 초집중하는 것. 현재라는 시간이 나에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현재가 너무너무 귀한 것.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까 삶의 1000피스 퍼즐이 꽤 아름답게 언젠가부터 완성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행을 다녀온 것에 대해서 제 친구들이 종종 이야기를 하면서 야 성현이 멋있지? 하면서 제 어깨에 손을 얹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때 나도 얘랑 같이 가려고 그랬어.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제가 다녀온 여행에 같이 무임승차하려고 했다고 할까요? 나도 같이 이거 하려고 했던 멋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들의 표현을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 여행을 갔던 저와 가지 않았던 그 친구에게
그 35개국 그리고 그 500여 일, 그 50개 나라는 저에게는 very important thing이 됐지만 그에게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때 배낭을 메고 떠났느냐? 그때 떠나지 않고 내 일상을 선택했느냐? 제가 드리는 메시지는 그래서 심플합니다. 떠나보시라는 거예요. 왜 안 되나요? 왜 못 떠나나요? 제 친구에게 많은 이유가 있었고 저에게도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한국에서 끊임없이 발목을 잡고 있어요. 많은 이유들이 매일 나의 삶에서 이 일상, 이 안주함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어서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렇게 안 된다라는 표현에 마지못해 타협하면서 내 현실과 내가 떠나고 싶은 이상 사이에 거리가 먼 괴리감이 있는 사람은 불행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떠나고 싶을 때 떠나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무언가를 꿈꿀 때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결국은 이상과 내 현실의 괴리를 좁혀가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겁니다. 물론 건강하게 떠나야겠죠. 남에게 상처 주지 말고 남들에게 피해 입히면서 나의 이익을 취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건강하게 떠나는 것. 그 떠남이라는 한 단어가 바꿀 수 있는 인생의 극과 극. 결국은 하나의 선택, 하나의 결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선택을 내 삶에 실천하는지 선택을 마음에 품고 끝나는지의 그 차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떠날까 말까 기로에서 내 삶에 도전이 던져질 때 저는 심플하게 말씀드립니다. 떠나보십시오. 나이키의 슬로건 뭔지 아시나요? 나이키 Just do it. 예, 멋있는 표현이죠. 저거 한글로 해석하면 어떻게 표현하나요? 전 딱 두 글자로 표현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냥 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해.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니? 그냥 해. 우리 한국에서 요즘 아주 핫한 축구 선수인 손흥민 선수가 뛰는 토트넘 하스퍼라는 팀은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To dare is to do. 해석이 잘 안 돼서 머리를 싸매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사전을 찾다 보니까 이런 뜻이래요. 두려움 없이 전진하라. 뭘 그렇게 두려워하냐는 거죠.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라. 된다고, 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런 슬로건들이 단순히 TV 너머에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끌어와서 내 가슴에 딱 각인이 되는 순간부터 놀랍게도 인생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블로그라는 것을 운영하고 제 네이버 블로그에 하루에 한 1000명 넘는 사람들이 꾸준히 들어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의 삶을 보면서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제 블로그 아이디가 쿠로쿠마인데요. 쿠로쿠마님 매일매일이 너무 멋져요. 실천력 하나는 끝내주는 것 같아요. 진짜 부러워요. 근데 제 삶이 한번 부러운지 볼까요? 저는 지난 4월에 외국에서 제가 하던 일을 다 마무리 짓고 한국에 와서 현재 백수입니다. 작가는 참 좋은 게 일을 안 해도 백수라고 표현 안 해도 돼요. 어디 가면 전 작가로 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글을 쓰고 강연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백수예요. 수입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그 흔한 한국 사람들 다 갖고 있는 자동차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걸어 다녀요. 급할 때는 자전거 타고 다닙니다. 그런 삶이에요. 가진 거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소유한 것들이 거의 없고요. 다만 머릿속에 꿈만 엄청 많아요. 하고 싶은 거 진짜 많아서 매일매일 블로그에 그런 이야기 올려요. 저 다음 달에 한번 일본에 동해에서 배 타고 한번 가보려고요. 갔다 오면 여러분한테 이 투어 잘 설명해 드릴게요. 비행기 타는 것보다 훨씬 쌀 것 같아요. 저희 동네에서 청년몰 창업하라 그러는데 그거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지원했어요.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장사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처음이에요. 두렵긴 해요. 근데 이왕 하는 거 신나게 해보려고요. 응원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매일 하는 겁니다. 저 내일 서울에 국제도서전 하러 올라가요. 많이들 보러 와주실 거죠? 좋아요, 댓글은 50개씩 100개씩 달리는데 실제로 오시는 분은 없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분들이 저의 삶을 응원하고 그분들이 저의 삶을 부러워해요. 지난 3월에 제가 필리핀에서 쭉 일을 하다가 퇴직하면서 저희 가족 3명과 함께 넷이서 한 달 동안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5개 나라를 다녀왔어요. 필리핀을 떠나서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대만, 그리고 한국에 왔어요. 너무너무 부럽대요. 특별히 이제 블로그 하시는 분들 중에 30대 여성분들 많거든요. 제 또래. 그분들이 나도 우리 남편이 그 쿠루쿠마님 같아서 우리 가족도 같이 여행 다니면 좋겠대요. 부러우세요? 남편분 연락처 주세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사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사직서부터 쓰셔야 됩니다. 아니래요. 우린 아직 그럴 준비는 안 됐대요.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운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서 딱 한 단어만 마음에 품고 가십시오. 두려움 없이 떠나보세요. 떠난다는 것은 굳이 한국을 떠나서 비행기 타고 먼 나라 가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저처럼 뭐 8개월씩 한 달씩 여행 안 다니셔도 괜찮아요. 한 3일만 인생에 쉼표 찍는다 생각하고 한 3일만 인생에 변화를 준다 생각하고 저는 여행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은 사치가 아니에요. 많은 돈을 쓰지만 더 많은 것들을 가져오면 되는 거잖아요.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 잠시 투자한다. 내 인생에 더 나은 것을 위해 잠시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잠깐만 나 자신에게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그 떠남이라는 것은 굳이 해외로 떠나는 거 아닐 수도 있겠죠. 한국 안에 어딘가 좋은 곳으로 떠나십시오. 자동차도 없이 사는 저는 강원도 삼척이라는 곳에 살기 때문에 자동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시내가 걸으면 10분 안에 해결이 다 되거든요. 매일 아침에 눈 뜨면 도서관까지 걸어 갔다 오고 책을 향해 여행을 가기도 하고 삼척을 향해 여행을 하면서 저는 매일매일 떠나요. 떠나세요. 이제 곧 뜨거운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피서철에 여러분에게 저 시원한 바다가 있는 강원도 삼척을 추천합니다. 책을 향해 한번 떠나보십시오. 오늘 북토크 그리고 여기 국제도서전 와보니까 어떠시나요? 좋으시죠? 떠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삶에 변화가 없으면 일상이 반복되면 우리는 자꾸만 스트레스가 쌓여서 눌리고 지치는 것 같은데 그 스트레스들 털어낼 변화. 집에도 빗자루질 한번 필요하잖아요. 빗자루가 한번 훑고 지나가야 먼지들이 사라지죠. 내 삶에 그런 변화를 줄 수 있는 쉼표, 떠남을 여러분에게 하나의 도전으로 던져드리고요. 오늘 이 떠남을 앞으로 선택하고 매일매일 삶을 여행처럼 살아가실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그리고 축복이 그리고 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내 삶의 아름다운 선물이 되는 그런 나날이 주어지기를 제가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